안녕하세요, 이종현입니다. 광고를 보다가 수술비가 우연히 정말로 저렴한 곳을 발견했는데 이게 참 뭐랄까 좀 찜찜하다고나 할까요? 이런 느낌이 한번 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수술비가 저렴해서 정말 마음에는 드는데 여기가 진짜 수술을 잘하는 데인지 아닌지 아리송하기도 하고요 말이죠.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팔뚝 지방흡입 가격 비교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저는 지방흡입 수술만 연구하는 의사고요. 현재 기준으로 5,000건이 넘는 지방흡입을 수술을 하였습니다. 아마 지방흡입 수술 하나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시청자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흡입 수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의사의 실력이고요. 두 번째는 병원의 네임밸류입니다. 의사의 실력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했을 때 그 의사가 일하고 있는 병원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수술 가격이 꽤나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핵심적인 기준 하나가 빠졌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방흡입의 수술 범위입니다. 의사의 실력이나 병원의 네임밸류는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수술 범위는 광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흔히 이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광고에 수술 범위가 잘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수술 범위는 반드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수술 범위가 중요한 거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가 작은 면적을 수술하는 것과 큰 면적을 수술하는 것은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과 의사의 노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모든 병원에서 팔지방흡입 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팔지방흡입 수술의 범위가 그 병원마다 제각각인 것이죠. 뚝만 360도 전체를 수술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팔뚝 전체와 겨드랑이 주변부까지 넓게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주변을 좀 더 세세하게 나누면 여기 부유방 있잖아요. 여기 부유방, 가슴이 아니고요. 가슴의 위에 이렇게 볼록 좀 보기 싫게 나와 있는 톡 튀어나온 살, 여기 부유방.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자체에도 살이 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밑, 그리고 겨드랑이 뒤, 이렇게 겨드랑이 주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병원마다 어디는 뭐 포함시키고 어디는 포함이 안 되고 이런 범위가 다 제각각인 것이죠. 또 겨드랑이 밑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겨드랑이 밑도 이렇게만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여기 있잖아요. 이 브레이지어 라인이 지나가는 여기까지 겨드랑이 밑으로 포함시켜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뚝 중에서도 팔 360도를 다 수술할 수도 있지만 팔 앞쪽, 여기 팔 앞쪽 있잖아요. 이 팔 앞쪽을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팔뚝 360도 전체 수술로 부르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팔 지방흡입 수술에 이제 많은 경력을 가진 고수 선생님들은 아마 동의를 할 거예요. 이 팔 수술 같은 경우는 팔뚝만 수술해가지고는 조금 애매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은 얇아진 것 같은데 여기 겨드랑이 주변 뭐 부유방이라든지 겨드랑이 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볼록하게 더 부각되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팔은 수술했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그렇게 예쁘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고수 선생님들이 팔 지방흡입을 할 때는 이 겨드랑이 주변까지 같이 함께 수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 번째처럼 이 팔뚝 앞쪽을 수술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팔 지방흡입 상담을 간다면 반드시 이 팔 앞쪽이 포함이 되는지도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팔뚝 앞쪽이 왜 그렇게 포함이 되기 위한 흔히 누락이 되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팔뚝 앞쪽 수술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이 뒷부분이라든지 다른 곳에 비해서 피부가 좀 얇고요, 멍이 좀 잘 들어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팔의 뒤쪽에 7에서 한 80%의 지방이 있으면은 팔의 앞쪽에는 한
한 20%의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방량이 여기가 적기 때문에 이 적은 부위를 잘 건드리지 않는 거죠. 이런 이유로 팔뚝 앞쪽을 수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하지만 제 수술 경험상 우리나라 여성의 한 60-70% 정도는 팔뚝 앞쪽에도 이게 무시 못할 정도의 지방량이 있었습니다. 꽤 많아요. 실제로 해보면은 지방이 꽤 나옵니다. 만약에 이 팔뚝 앞쪽을 여기를 수술하지 않으면은 옆쪽과 뒤쪽은 사이즈가 감소하는데 앞쪽만 이렇게 부하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젤 수술을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본 고객님들도 저희 병원에 가끔 오시는데요. 마찬가지로 뒤에만 잔뜩 뽑아버리고 앞쪽은 부하게 보이는 모양이 돼서 젤 수술하고 싶다고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나 오십니다. 그럼 이 원장 자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주는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와중에도 가장 넓게 수술해 드리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팔뚝 앞쪽은 물론이고요, 이 겨드랑이 주변부, 이 겨드랑이 주변부 부유방 다 포함시켜서 넓게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겨드랑이 밑이라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경우에는 여기 요 정도 겨드랑이 밑 라인 정도를 수술해 주시는 것이 대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옛날에 좀 해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 속옷이 지나가는 여기까지 넓게 포함시켜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뚝 수술에서 만약에 겨드랑이 밑을 요 정도까지 내려서 흡입을 해준다면, 이분이 만약에 팔과 복부를 저에게 모두 했다 그러면은 팔은 여기에서 끝나고 복부는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요만큼의 공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위를 모두 수술했는데 겨드랑이의 일부가 남아서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팔 지방흡입 가격을 볼 때는 가격만 확인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꼭 수술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술비가 너무 저렴한 병원이 있다면은 수술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병원에 꼭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